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대량 매입으로 도심 재생 사업이 다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연구가로 인정받고 있는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를 연결해서 이모 저모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석 교수는 서울 북촌 한옥마을 재생 사업을 기획부터 실행까지 맡아서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그런 중평을 들었고요. 사람 친화적인 도시공간에 관한 여러 권의 저서를 내고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도심 재생 사업이란 게 뭡니까? 용어나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 보죠. 예, 그 과거 도시 개발 시대에서 이제 도시 재생 시대로 넘어왔죠. 네. 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도시를 새로 만드는 거라면, 도시 재생은 있는 도시를 잘 돌보고 또 잘 되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개발 시대에 뭐 이렇게 많은 개발, 신개발, 재개발, 심지어는 뉴타운까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했었는데, 네. 생각처럼 그게 분양이 되지 않고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 시대로 이제 들어서고 있죠. 특히 이제 지방이 소멸될 위기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네, 아예 뭐 지방에는 그렇죠. 텅텅 빈 네. 옛날 집들, 그리고 새 아파트도 분양이 안 돼서 골머리라고들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발 시대에서 이제 재생 시대로 이제 우리가 넘어오게 된 거고, 그리고 도시재생 특별법이 아마 2013년에 제정이 되었고, 네.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도시재생을 굉장히 중요한 공약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셨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고 있죠. 정부가 하는 도시재생 사업뿐만이 아니라 네. 뭐 서울이라든지 여러 지방 정부들은 그 이전부터 또 현재 이렇게 자체적으로 또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국토부 얘기하시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뭐 뉴딜자가 들어가서 특별히 개념의 변화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재생뿐만이 아니라 네. 경제 또 뭐 일자리 창출까지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쇠퇴해가는 뭐 지방 또는 어떤 도심부, 원도심, 또 시골 농산어촌을 살려보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죠. 네, 조금 어의와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고 경제 유동성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아마 도시재생 뉴딜 뭐 이렇게 한 게 그렇죠. 아닌가 네. 추측이 됩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도 언급 있으셨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거나 텅 비고 죽어가는 도시 내의 마을이나 특정 지구를 다시 살리자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짧게 그렇게 네, 이해하면 될 것 같긴 네. 한데, 네. 재개발과 재생은 어떻게 다릅니까? 재개발은 이제 오래된 도시나 뭐 마을이나 거기에 있던 건물, 도로, 심지어는 나무까지 예. 모두 다 철거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뭐 빌딩 또는 뭐 아파트 단지로 바꾸는 것. 아예 그냥 싹 밀어버리고 빈 그렇죠. 터만 네. 남겨두고 그 위에서 모든 걸 새로 한다. 네네. 오. 그러니까 오래된 도시나 지역을 완전히 철거하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만든다. 이게 재개발이라면, 네. 재생은 있는 건물들도 고치고 또는 뭐 길도 고치고 필요한 공공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을 또 끼워 넣고 하는, 네. 말하자면 고치고 또 채우고 되살리는 방식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재개발은 상전벽해, 네네. 뽕밭이 바다로 바뀌는 거라면, 예. 재생은 기존에 있었던 얼개나 뼈대 이런 것들은 최대한 가급적 되살리고, 예. 물론 나무나 뭐 유서 깊은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들도 당연히 남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두 차이점을 좀 더 말씀드리면, 예. 재개발은 보통 이제 단지 규모로 아주 크게 벌어지고, 이 도시재생은 건물 단위로 작게 할 수 있습니다. 아, 또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살던 분들, 주민들이 크게 이동이 벌어지죠. 네. 재정착률이 낮고, 그렇죠. 그렇지만 도시재생은 살던 분들이 계속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재개발을 하면 원래 있던 업종이나 기능이 많이 바뀝니다. 네. 그렇지만 도시재생은 기존의 기능들을 대부분 유지하는 방식이고, 또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건 빌딩이 들어서건
지가와 임대료 상승이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더더욱 업종이나 기능들이 바뀌게 되는데 네. 도시재생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지가 땅값이나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원래 살던 사람이 그 지불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쫓겨나고 네네. 다른 데 있던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쾌적해진 환경, 깨끗해진 환경에서 일테면 장사도 하고 뭐 건물 임대업도 하고 굉장히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군요. 네네네. 아까 그 재개발은 주민 이동 그리고 재정착률이 낮다. 이거 역시 그 지가 상승과 임대료 이런 것 때문일 텐데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사회적인 문제도 네. 있죠. 네네. 재개발할 때는 뭐 싹 밀어버리고 하니까 살던 사람들이 한 2, 3년 동안 어디로 가 있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당연하고 다시 이제 재입주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적다는 예, 거죠. 예. 뭐 이를테면 세입자분들 예, 대부분 또 임차 상인들도 밀려날 가능성이 높죠. 제 질문은 이제 재생은 네. 마을 단위나 지구 단위로 싹 밀어버리는 게 아니니까 건물 단위로 하니까 네. 그러면 살면서도 재생이 됩니까? 아니면 그렇죠. 가능하죠. 재생 공사 동안 중에는 두어 달, 몇 달, 한 6달이라도 어디 나가서 살아야 됩니까? 물론 이제 한 건물을 뭐 크게 대수선을 하거나 할 때 그 기간 동안 이제 이사를 가야 되지만 네. 이 재생 사업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전체를 다 철거해 버리는 게 아니니까 예. 시차를 두고 그래서 기존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 뉴타운과는 다른 새로운 대안인데 문제는 이제 제가 우려하는 바는 네. 명분은 재생 사업인데 실질은 과거의 재개발 재건축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아, 무늬만 재생이다? 네네. 오, 그렇군요. 자, 도심 재생은 그렇다면은 지자체 차원에서 아무튼 공적 개념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고 일 추진에도 명분도 좀 더 크게 확보되고 이럴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기준으로 어느 지역을 도심 재생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게 됩니까? 지금 국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이제 우리 도시재생 특별법에서 정한 재생 사업의 유형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유형에 맞추어서 지자체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네. 심사를 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또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네. 지방 정부들도 뭐 제각각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합니다. 서울시 같으면은 2000년대부터 2000년 초반부터 북촌 가꾸기 사업, 또 뭐 인사동 또는 뭐 서울의 서촌 마을, 또 그 서원 마을, 강동과 암사동 서원 마을을 포함한 여러 이제 오래된 이 단독주택 동네들을 재생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또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해오고 있죠. 재생 사업이라는 병원에 갔다 오면 뭐 좋은 약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예를 들어주신 데들 들어보니까 다들 좋아지고 네.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네. 뭐 그래서 또 뭐 젠트리피케이션인가? 그래서 뭐 좀 네, 떠나야 항상 되는 사람도 네네, 있긴 하지만 뭐 양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고 그런 사업의 긍정적인 성과도 있고 또 예. 부작용도 같이 드러나고 그러죠. 예,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이 계획을 발표했다가 야 이게 뭐야? 당신이 지금 이렇게 막 붐업을 시켜놔가지고 마포, 용산, 여의도발 집값 폭등이 서울 전역으로 올랐다. 네. 그러면서 마치 이제 그게 작년이군요 벌써. 그 집값 폭등의 주범인 양 이래가지고 논란 끝에 일시 보류. 뭐 지금 이런 상태로 보이는데 네. 마포, 용산, 여의도 일괄 개발 이것도 일종의 도심 재생 사업입니까? 그 박 시장님의 여의도 일괄 개발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각 단지별로 이제 시차를 두고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는 거를 네. 그 전체의 어떤 밑그림을 좀 그려서 그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지 한꺼번에 다 철거하고 새로 짓겠다 이제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뭐 좀 의미 전달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기존의 도시 개발 또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뉴타운 사업과 도시 재생을 같은 것으로 볼 거냐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게 뭐 전문가들 사이에는 의견이 좀 엇갈리나 보죠? 네, 뭐 견해에 따라서는 재개발도 도시재생의 뭐 범주에 넣어야 한다, 뭐 이런 견해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시대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과 이제 도시재생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하자면 개발 시대는 도시를 물건처럼 보고 빨리빨리 만드는 게 중요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만든 도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도시와 사람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게 마치 하나의 생명체 같은 거죠. 그리고 도시가 또 새 도시가 점점 나이가 들고 또 사람처럼 아프기도 하고 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되살려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게 하자. 이게 말하자면 도시 재생이죠. 예. 네, 그래서 그 과거에 이런 개발 방식, 재개발, 신개발, 재건축, 뉴타운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말하자면 재개발은 있는 것들을 다 지우고 새로 신개발하듯 개발하는 거고, 재생은 있는 것들을 가능한 남기고 고치고 거기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서 되살리는 것. 재개발이 대수술이라면 재생은 침술일 수도 있고 물리치료일 수도 있고 자가치료 같은 것이죠. 네. 네. 그 비유 참 좋습니다. 그나저나 일관되게 여러 차례 강조하고 계시는 게 재개발은 싹 밀고 상전벽해 만드는 거고 네. 재생은 살살 달래가면서 왜 우리 치과 가면 그런 말 하잖아요. 치과 선생들이 네네. 가장 좋은 치료는 원래 태어날 때 어머니로부터 받았고 적정 연령이 돼서 이를 한번 갈잖아요. 네네. 자기 치아를 최대한 오래 쓰는 게 낫지. 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더라도 아픈 자기 본디 치아보다는 못하다. 뭐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네, 말씀하시니까 네. 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저도 그 앞니 둘이 아주 심하게 흔들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도 부실하고 또 잇몸도 부실해서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임플란트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 그 치과 선생님께서 재식을 하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뽑아가지고 다시 심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그 것도 있나 재식을 봐요. 한 지 벌써 한 3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 가능한 한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 도시나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이- 제가 예, 조금 전에 네. 그 치과 얘기를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말씀드린 이유가 네, 우리 지금 정 교수님이 도시나 마을을 이렇게 대하고 연구 대상으로서건 생각의 대상으로서건 이렇게 접근하는 태도를 보니까 네. 마치 애기 다루듯이 생명 다루듯 네, 조심스럽게 네. 다뤄야 합니다. 네. 아까 그 옛날에는 물건이었다 도시는. 네, 그러니까 찍어내고 만들고 성냥갑처럼 육각형으로 딱 뚝딱뚝딱해서 쌓아서 뭐 이렇게 사람들 집어넣고 그러면 되는 거였는데 네, 쓰고 버려도 좋은 것처럼. 예. 근데 도시를 생명체로 본다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생명체. 없죠. 네. 기본 컨셉 자체가 전혀 생각을 못 해왔던 거라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재생 시대에 네. 우리가 도시 하나하나를 별개의 생명체로 보기보다 예. 국토를 한몸 생명체로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럼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중국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도 하나로?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게 서로 연결돼 있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권의 주택 공급, 특히 신도시 공급을 반대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수도권에 지금 인구 절반이 몰려 있죠. 네. 그런 상태에서 수도권을 계속해서 어떤 명분으로든 주택 공급을 하면 어허. 수도권은 채워지지만 네. 그로 인해서 지방은 더 비게 되죠. 음. 그러니까 국토를 한 몸으로 본다면 우리 몸 다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머리만 살 수는 없죠. 팔다리 다 잘라내고 지금은 새로- 이제 지방이 거의 괴멸, 예. 멸사 직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또는 국토를 어떻게 볼 거냐 한 몸 생명으로 본다면 알겠습니다. 지금의 문제와 또 해법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를테면 수도권 근처에 뭐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만 3기 수도권 신도시 몇몇 곳들 그곳에 한 10만 가구를 짓는다. 네. 그럼 인구가 갑자기 10만 명이 확 어디서 늘어나거나 유입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지방에서 오겠죠. 네, 어딘가 그 주변이거나 다른 데 있던 10만 명이 결국 오고 그러면 네. 그 10만 명이 살던 곳들은 비고 그렇습니다. 공가가 되면 왜 옛말에도 뭐 집 안 쓰고 놔두면 저절로 폭삭 가라앉는데 사람이 온기가 있고 살면은 집이 생명이 오래 간다. 그 말 진짜 맞아요? 네네. 오, 그왜 그렇지? 나는 사람이 안 쓰면 더 튼튼하게 오래 갈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자,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재생 사업이란 걸 하면 네.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은 아닐 테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각 가구당 몇백만 원씩 내시오 이렇게 걷어서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설령 일부 주민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큰 돈은 나라 돈, 세금을 들여서 하는 것일 텐데 그 네. 재생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그 가치 상승분은 해당 지역이나 마을 주민들에게 결국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적인 돈으로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 건데 네. 그거 가지고 야, 왜 그래? 다 세금은 같이 냈는데 왜 북촌이나 인사동이나 서촌 사는 사람들만 좋아야 돼? 왜 내 네. 세금이 그 사람들 좋게 하는데 쓰여져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보면 국가나 지방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국민들, 시민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에 돈을 쓰는 게 뭐 본연의 임무죠. 아, 그렇긴 하죠. 네, 개발 시대에 이제 개발에 주로 공적 자금을 투자했다면 예. 재생 시대에는 재생에 써야 되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돈을 쓸 때 그 돈이 거기 사는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쓰는 것이 중요하죠. 그 뭐 예를 들면 북촌의 경우도 네. 90년대 중후반 당시 종로구청에서는 북촌 한옥마을 재개발 계획을 세웠어요. 예. 그걸 서울시에 승인 요청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북촌 주민들이 북촌 주민들이 당시 고건 서울시장을 만나서 북촌 가꾸기를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의뢰로 당시 서울연구원에서 제가 연구 책임자가 돼서 2000년 한 해 동안 북촌 가꾸기 정책 연구를 했죠. 부결 사유는 뭐였습니까? 한옥마을을 그래도 남겨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미세할 정도로 이제 과반수 약간 넘어서 부결되었죠. 아, 그 동네 살던 기와집에 오래 살던 사람들은 이거 뭐 불편하고 다른데 아파트 사면은 뭐 좋고 집값도 팍팍 오르는데 여기 그냥 고리타분하니 골목도 좁고 그러니까 우리 아예 여기를 싹 밀고 재개발하게 해주시오 이거였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00년 초부터 1년 동안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결국 반반이에요, 의견이. 한옥마을을 잘 유지하자는 주민도 계시지만 한옥 다 뭐 보존 가치가 없고 이제는 다 비가 새고 하는 이 한옥을 뭐하러 보존할 거냐. 한옥을 헐고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짓게 해라. 이렇게 반반으로 갈려서 결국 고민 끝에 서울시에 제가 제안했던 정책이 한옥 등록제입니다. 한옥을 가지고 계신 주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한옥을 서울시에 등록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돼요. 대신에 등록한 한옥에 대해서는 고치는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소위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거죠. 시민의 세금을. 그리고 그 논거는 그런 거였어요. 북촌의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재산이지만 서울 시민에게도 소중한 자산일 수 있다. 그래서 한옥의 외관을 고칠 때에는 공적 자금을 보조금으로 드린 거고 그리고 한옥의 내부를 고칠 때 드는 비용의 일부는 거의 저리에 융자를 해드린 거죠. 나중에 돌려받도록. 그리고 그 등록제가 2001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다행히 많은 한옥이 등록됐습니다. 그리고 또 고쳐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북촌 한옥마을이 우리 시민들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에게도 사랑받는 상태가 된 거죠. 저기 영등포나 수서 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낸 돈도 들어가 있겠지만 북촌 재생 사업에는 그런 돈도 당연히 있겠죠. 뭐 세금에 꼬리표 달린 건 아니지만 엄밀히 추정해 보면 북촌 사람들이 낸 돈만으로 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북촌을 이렇게 번듯하게 다시 살려놓고 보면 최대의 수혜자는 그 지역 주민들인 건 맞지만 그 북촌의 되살아난 북촌의 존재로 인해서 뭐 거기를 잠시 거닐어 보거나 방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느낄 수 없었던 효용이나 뭐 미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다른 지역 사는 사람들도 너무 입을 삐죽이 내밀지 마라. 그게 자본의 공적 배분의 원칙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북촌 가꾸기가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가졌던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재개발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아. 오래된 건물들, 한옥이든 오래된 동네는 다 쓸어내고 아파트로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네. 믿었던 북촌 주민들, 서울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생각을 바꾸게 해준 그렇죠. 계기가 됐다. 재생의 방식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실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촌 이후에 네. 그런 방식의 재생 사업이 서울에서도 지방에서도 많이 이제 확대되었죠. 네. 네, 그 말씀은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군요. 네. 목포 얘기, 손혜원 의원 얘기 하나 좀 질문하겠습니다. 네. 손 의원은 목포 구도심 일대 부동산을 다량으로 사들인 이유에 대해서 건설사들이 근대 유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어 보이는, 이건 지금 손 의원에게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었죠. 네네. 보존 가치가 있어 보이는 목포 조선내화 공장 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서 이를 막으려다 보니 몇십 평, 몇백 평이라도 사두면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말하자면 유권자가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선의의 알박기성, 그렇게 해서 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업자로부터 땅을 지켜내려는 것. 옛날에 뭐 영국에서는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도 했지만 그건 공익재단 이런 걸로 발전했는데 지금 손 의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들이고 뭐 그런 건데요. 네. 어쨌거나 개발업자로부터 땅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도심재생사업 일환이라고 할 수 있나요? 소중한 유산이 그것이 문화유산일 수도 있고 또 자연유산일 수도 있겠죠. 그런 유산이 개발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사서 보존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입니다. 뭐 내셔널 트러스트도 그런 것이었고. 예. 문제는 근데, 이제 네, 교수님 중간에 질문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네. 개인들이 그렇게 짬짬이로 뜻을 모아서 돈 많은 한 사람 또는 소액 다수처럼 해서 다들 몇천만 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사자. 그 도심 재생 사업 또는 유적 지키기를 그렇게 꼭 개별 차원에 맡겨야 하느냐, 아니면 공적인 기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게 하느냐. 저는 후자 쪽이 오히려 명분도 크고 일도 합리적으로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거예요.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뭐 사회적 기업이나 시민 단체를 결성해서 그 법인이나 단체가 그런 매입을 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북촌의 경우에도 그 북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서울시는 전략적 한옥 매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 도계공, 지금 SH죠. 그래서 주민들은 북촌 한옥이 전혀 보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서울시가 북촌의 한옥을 처음 7채를 매입을 했죠. 그것도 거의 실거래가 수준으로. 그런 걸 보고 이제 주민들이 서울시의 어떤 북촌 가구의 정책을 신뢰하게 된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시기에 그 당시 하나모라고 하는 한옥 아끼미 모임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뭐 시민단체 같은 경우 건데 자발적인 시민들 모임인 거죠. 그렇죠. 북촌의 한옥들을 한 채 한 채 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보존을 했죠. 그래서 이 가치 있는 것들이 이 개발로 인해서 순식간에 사라질 그런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그 하나모 멤버들이 북촌의 한옥집을 하나하나 살 때가 북촌 작곡이 초기입니다. 2001년, 2002년 그 무렵이죠. 북촌 되살리기 플랜이 공표된 전입니까, 후입니까? 그 전후입니다. 진행되고 있던 조금 일찍 산 분도 있고 사업이 한옥 등록 시행 이후에 산 경우도 있고 서울시가 산 거는 사업 시작한 이후였죠. 사업 계획을 공표한 뒤에 사들였고 하나모 등을 비롯해서 개인들이 북촌 한옥에 기와집을 난 좀 사겠다는 사람은 개발 정보를 알았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개발 정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도심 재생 계획 사업 계획이 공표되기 전에 산 사람도 있고 계획이 공표된 걸 보고 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옛날 왜냐하면 이 매일 시점이 사람들의 투기 뭐 이런 거에는 상당히 큰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근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평가 절하된 곳에 가치가 올라갈 곳들에 관심을 많이 갖겠죠. 그리고 예. 그 서울시 북촌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네. 공공이 이렇게 특정 지역에 뭐 한옥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해드리건 또는 환경 개선 사업을 하건 이렇게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면 예. 당연히 그 건물이나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죠. 정도의 그렇죠. 차이는 있겠지만 예. 그때 제가 이제 북촌에 가서 연구할 때 북촌에 계신 분들이 뭐 때로는 제 멱살을 잡고 도대체 이 보존 가치가 없는 한옥들을 뭐 하려고 보존하는 계획을 세우느냐. 당신 여기 와서 살아봐. 이제 그랬죠. 그래서 정말 저도 정말 한옥을 좀 빚을 내서라도 사볼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제가 가진 경제력에 비하면 굉장히 비쌌죠. 그렇군요. 지금은 후회합니다. 어쨌거나 네. 손혜원 의원이 네. 문화재 사랑에서 출발했건 뭐건 목포가 이렇게 난개발되는 것은 막아야겠다. 뭐 이래서건 해서 조선 내와 부지터의 선의의 알박기성이라고 주장하는 것 본인은. 네네. 저는 그 정도는 공감하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오래된 건물을 어떻게 할지는 예. 당사자가 결정해야 돼요.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나는 재개발을 원한다. 네. 그러면 재개발을 원하는 분들끼리 재개발을 하면 돼요. 그런데 네. 왜냐하면 재개발구역 지정하면 재개발을 원치 않는 사람도 그 안에 땅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선택권이 박탈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서울 동소문동에서도 네. 재개발구역이 지정됐어요. 예.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던 피터 바톨로뮤, 이분은 한국인보다 더 한옥을 사랑한다는 분이었죠. 예.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는 한옥에 살고 싶은데 자기 동네가 재개발구역이 지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재개발 반대 운동을 했어요. 결국은 이겼죠. 맞아요. 또, 그분 네. 얘기는 신문에서 본 기억이 네네. 납니다. 또 이제 서울 정릉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정릉이동 세계유산 정릉 바로 앞에 동네에 연립주택 주민들은 재건축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재개발 예정구역 지정을 하는데 그 범위에는 단독주택인 교수단지까지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독주택인 교수단지에 살던 주민들은 자기들이 원치 않는데 자기 동네, 자기 집이 재개발구역에 들어간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교수단지 주민들이 눈물겨운 노력으로 지금 재건축을 막고 계시죠. 예. 그러면 지금 국민들의 많은 관심의 초점은 손혜원 의원이 한 게 결국은 투기냐 아니냐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소관 상임위 업무에 대한 정보가 좀 빨라서 그걸 미리 알고서 선투자를 한 거냐 뭐 이런 것에 좀 몰리고 있거든요. 네. 정치 문제와들 조짐도 보이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북촌 살리기 때도 지금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이런 얘기 나왔는데 개인들이 낡은 한옥집을 미리 사들인 사례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하나모 네네. 등등 해서. 네, 맞습니다. 질문이 좀 너무 단선적인 감은 있습니다만 지구 지정 이전에 낡은 한옥을 사들이는 것, 그거 마을 지키기입니까? 아니면 투기입니까? 저는 도시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만 제가 투기나 투자 쪽은 그렇게 박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답변할 처지는 아닙니다만 네. 뭐 투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네. 다만 그렇게 그 오래된 동네 또는 이 쇠락하는 지역에 그 돈을 들여서 건물을 이렇게 사는 것이 네. 그 마을을 지키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간접적인 의사 표명을 하신 걸로 듣겠습니다. 물론 투기냐 아니냐, 흔히 말한 투기는 단기 매매 차익을 노린 빈번한 잦은 교체, 네. 뭐죠? 집 사고 파는 거, 거래 그다음에 네. 생각이 났는데. 물론 거기에서 그리고 돈의 성격 뭐 이런 것들이 매입 규모, 거래 당사자들의 명의 뭐 이런 것들로 보면은 손 의원은 지금 오해를 사기에는 충분하고, 그런데 땅 부지가 개발업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데서 순수한 의미의 알박기성이라고 한 게 입증이 되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면 좀 감안될 요소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애매해서 도심재생 및 도시공학
연구자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활동해 오고 계시는 정 교수님을 모셨던 겁니다. 오늘 아무튼 도심 재생 사업이 뭐고 투기와 투자 그다음에 어떻게 뭘 하느냐는 결국 당사자들에게 달려 있다.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우리도 알아둬야 할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뭐 한 말씀만 덧붙이면 네. 저는 문제가 됐던 이번에 목포의 그 지역을 포함해서 네. 대한민국의 많은 도시들에 아주 오래된 새 도시들이 갖지 못한 아주 귀한 그 가치와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곳들이 계속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의 활력을 다 뺏기고 있는데 네. 어쩌면 목포의 진짜 보물은 그곳일지 모릅니다. 그곳이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나서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의 정석 교수와 도심재생산업, 투자, 투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